자, 우리 회원님들, 이제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무동입니다. 그 회원님들 저공부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 있나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나 여러 가지 해드릴 얘기는 사실 많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줘야지 저도 뭔가 이렇게 수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회원님들도 질문할 것이 더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오늘은 회로 공부의 여러 가지 그 장점 중에서 그 미래 설계, 그리고 과거 정리, 현재 제도, 이런 단어로 우리 공부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 제가 그 카페에서 저공부에 대한 어떤 특징이 이제 지금 뭐라고 적었지? 미래 설계. 요걸 종종 언급했죠? 네. 과거 정리. 맞다. 회로 공부의 이제 여러 가지 특징, 우리 공부의 특징들을 좀 언급을 해볼게요. 제가 글로 적었죠. 종종. 과거 정리, 그리고 현재 제도, 그리고 미래 설계. 이런 단어로 우리 공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9시 6분인데 조금씩 접속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그냥 진행할까요? 재현 선생님 방금 들어오셨고, 네. 많이 안 들어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 6명 접속수가 다일까요? 좀 더 오면 시작해도 좋을 것 같은데. 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제 회로가 우리 공부의 회로가 이제 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과거 정리죠. 이 내면에 심층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내면의 미세한 어떤 어, 회전력, 이 부상시키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겉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정보가 불필요한 정보들은 불필요한 어떤 것들은 떨어지고 이제 순수한 정보들로 이제 어, 그 부상하게 됩니다. 그 순수한 정보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 세탁기에 회전력이 많이 돌아가면 이제 불순물들은 다 튕겨져 나가잖아요. 옷감에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때국물이 나가듯이 이제 불순한 것들은 이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은 어떤 때들은 이제 어, 빠지고,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블럭들이 엉켜져 있는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서 어, 차곡차곡 어떤 구획돼가는 어떤 형태가 됩니다. 그것들이 이제 본인들이 하는 회로라는 거죠. 어떤 의미 없는 정보의 블럭들이 어떤 형태를 갖추고 어떤 지향성을 갖게 되죠. 이 과거 정리가 그런 거죠. 그리고 현재 제도라고 하면은 현재 나 개인의 어떤 환경, 그리고 내 개인의 어떤 가족, 그리고 내 개인의 특성들이 이제 변화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좌공부 회로 하시는 분들은 가정들이 많이 편안해진다고는 많이 얘기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많이 편안해진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들이 현재의 나 주변의 에너지장이 재편된다는 것을 뜻하죠. 이 거미가 이 자기 집에서 떨어져 나서 엉뚱한 곳에 이제 멀리 떨어진 곳에 떨어지면 뭐부터 짓기 시작하나요?
거미집부터 짚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존에 있는 이 환경 자체를 자기가 이제 편하게 바꿔가는 게 이 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로를 많이 하시면 주변 환경이 조금씩 변화하고 또 적응해가는 본인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 제도가 있습니다. 이 미래 제도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크게 없어요. 단지 그 미래라는 것은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제 아직 발화가 되지 않은 씨앗들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종종 신종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과거에 묻혀진 것들, 지금 현재에 막 드러나야 되는 것들이 과거의 종자고, 현재의 종자는 지금 막 피어나는 거, 그리고 미래의 종자는 지금 에너지를 모아서 이제 밑에 더 깊숙한 쪽에다 저장시켜서 나중에 꽃필 어떤 미래의 종자거든요. 심종자를 말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라는 단어를 가지고 심종자를 제가 설명은 하는데, 근데 불교라는 말만 해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왜 불교가 어렵나요? 그냥 심종자만 제가 얘기했을 뿐인데, 종자라는 거는 이제 일종의 씨앗이잖아요. 가능성. 근데 이제 미래의 종자들은 먼 미래 게 아니고 사실은 가능성 드러나지 않는 것 뿐이에요. 현재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래의 종자들을 설계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회로 공부는 과거 정리, 현재 제도, 미래 설계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원님들의 회로가 어떤 특정한 형태를 많이 갖고 있죠. 뭐 또 도형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회로 자체에 어떤 여러 가지 그 구형이랄까 원들이 어떤 특정한 어떤 도형처럼 이제 모여지기도 하고, 이 뭐 신과학이나 뉴에이지나 뭐 이런 쪽에서는 형태장이라고 해서 히라냐 같이 피라미드 같이 형태장 자체가 이제 형태의 어떤 도형이나 어떤 모습의 형태들이 에너지를 이게 응집시킨다고 하거든요. 특정한 에너지 장을 형성한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회로도 어떤 모양을 갖추기 때문에 이 특정 에너지를 끌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은 어디냐? 우리 회로를 만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어떤 심종자가 이 회로의 형태로 이제 드러나면서 그거를 스스로 풀어내는 형식으로 이제 에너지를 끌어오거나 이제 방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순수한 어떤 그러니까 단전호흡이나 어떤 기공 같은 게 아니고 순수한 어떤 에너지, 순수한 어떤 영역을 이제 키우는 공부에 가깝죠. 근데 그게 어떤 영적인 파워를 키우는 것도 물론 해당은 되겠지만 내면의 심종자를 빨리 이렇게 풍성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회로 공부가 굉장히 우수한 공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밀교 자체보다 회로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의 특성상 밀교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밀교 공부도 좀 겸하시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밀교도 분명히 좋은 게 있거든요. 밀교의 장점은 우리의 몸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볼펜이라는 그 제약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인계도 맺고 소리도 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원초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공부는 회로 공부는 양이학이다. 근데 이 밀교는 뭐 한의학이다.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은 이제 그 양의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건강이라든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주는 건 이제 한의학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 좋듯이 이 밀교적인 것도 수행으로서 좋은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면을 이제 살찌우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게 좌공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좀 압축 성장을 시키죠, 회로가. 그러니까 그 회로가 알약이 비타민 뭐 다양한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는 멀티비타민처럼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전통적인 수행은 어떤 채소를 많이 먹는 근데 비타민 C를 하나 먹으려면은 감귤 한 60개를 먹어야지 그 하나 먹는 것처럼 이 회로 공부가 굉장히 급격하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밀교적인 것보다 회로를 중시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회원님들 지도할 때 마음가짐은 밀교적인 그 마음가짐으로 회원님들을 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비심이라든가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런 것으로 제가 회원님들께 대하고 있거든요. 밀교적인 어떤 마인드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종자에 대한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불교적인 그 이론 베이스로 회원님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좌공부의 형식이긴 한데 이제 신법 자체는 약간 밀교적이고 대승불교적인 성향이 있죠. 불교가 어떤 종교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의 과학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회로 그러니까 과거 정리, 현재 제도, 미래 설계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전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어, 원심력과 구심력처럼 어떤 에너지가 서로 당기고 밀어내고 어떤 형태의 그것이 균형점을 이루는 게 이제 원운동이잖아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힘과 바깥으로 뛰쳐나가는 힘이 균형점을 이루어서 원운동이고 또 그 원자핵이나 그런 그 원자핵도 중성자와 양성자가 만났는데 이 서로 밀어내는 힘, 청력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 인력 이런 것에 의해서 물질이 탄생하고 우주가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거죠. 뭐뭐 하고 싶다. 어, 너를 만나고 싶다. 인력. 난 네가 싫어. 청력.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의 원자핵이 되고 그것이 이제 물질이 되고 어떤 이 우주를 만든 것처럼 뭐뭐 하고 싶다라는 그 특성 하나가 이 존재의 어떤 시작점이죠. 근데 이것이 조그마한 미립자의 수준에서 점차적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그 제가 눈의 어떤 진화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그 명암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애들이 저기에 좀 밝은 게 있다 이렇게 보여가지고 저 밝은 곳으로 가고 싶다 해서 기본적인 어떤 시각 세포가 이제 발달을 하죠. 그리고 밝은 것들이 나는 형태를 보고 싶다 그런 애들이 이제 형태의 어떤 그 어떤 미세 의지랄까 생명 의지랄까 진화 의지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적층으로 이게 쌓이면서 생명들이 진화를 하게 됐고 물론 이제 환경의 선택적인 압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빛을 보는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이제 생존율이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더 이제 그 진화의 어떤 흐름이 이렇게 어느 한 방향성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 생명의지나 그런 어떤 존재의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존재의지는 미립자부터 이제 그 생명체, 원시 생명체 그리고 고등 생명체 우리까지 하나의 일관된 게 있습니다. 그 일관된 것들이 이제 그 부수적으로는 이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밀어내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인력과 청력이거든요. 밀어내는 거. 이것이 카르마의 법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르마의 법칙이 무슨 위에서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존재 의지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존재가 존재로서 유지하려면은 좋은 것은 취해야 되고 나쁜 것은 밀어내야지 존재가 유지되거든요. 그게 대사의 기본 원리인데
이 기본적인 그런 대사가 우리 저공부는 회로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작의 시작점.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회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의식에 도달한 분들이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운 돌리는 거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공부를 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지만 제 인식이 거기까지 달하고 있고, 또 회원님들 명입력을 할 때도 순수한 본연의 의지에 수순해서 제가 회원님들께 명입력을 해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조금 더 자연스럽고 조금 더 생명의지에 부합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 회원님들을 되게끔 제가 가르치고 있거든요. 가르치는 게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운으로 가르치죠. 명입력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고 있으니까 회원님들도 도착하는 명입력 받으시면 열심히 동작하세요. 자, 어떻게 그 내용은 괜찮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존재의지, 생명의지, 진화의지, 그게 미립자부터 거대 우리 존재까지, 지성체까지 통하라는 하나의 흐름이고, 그것이 이제 그 굳이 말하면 인력과 청력, 그리고 이제 회전력,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존재가 존재로서 유지가 된다. 마음 자체도 구조체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 이 정도 강의. 그래서 우리 공부는 굉장히 깊다. 멀티비타민 하나를 먹는 걸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맛도 봐야 되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배는 일단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교적인 것도 가르치긴 해요. 예. 예. 그리고 뭐 어떤 형태장 얘기도 했죠. 히라냐라든가 이런 형태 자체가 그 에너지를 이제 처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도 히라냐 같은 회로가 많아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어떤 그 신경자가 스스로 이제 드러내서 이제 에너지를 이제 풀어내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종 질문을 좀 해주세요, 선생님들. 질문을 종종 해보세요, 저 공부에 대해서. 제가 회로를 볼 때 이제 제가 최근에 글이 하이 레벨과 내밀한 영역이라고 글을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의식이 높아지는 건 좋아요. 근데 의식이 광대해지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부터 위까지 다 통하라는 그런 의식이 돼야지, 이게 갈수록 맑고 뭐 깨끗하고 요렇게만 가는 것도 좀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맑고 깨끗한 거 강조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막 기운이 더럽나요? 저 사실 그 어디 가서 평을 볼 때는 수준급이라는 기운체를 갖고 있다고는 들어요, 얘기로는. 근데 좀 넓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회원님들이. 네. 질문이 없으시네요. 한 15분 정도 우리 회원님들 지금 했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23일 날 토요일 날이거든요. 이날 그 구글 미트에서 하니까 회원님들 한번 봅시다. 그리고 자궁부와 유사한 어떤 형태를 그리는 것은 그 외국에서 그 신성기하학 이런 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그림 그리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부적술, 동양의 모산파라고 부적술이 있죠. 그렇게 그림 그리는 쪽은 일단 서양의 신성기하학과 그리고 동양의 부적술, 그렇게 있고요. 기공의 측면에서 보면은 뭐 기공 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공부랑 또 유사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차이가 뭐냐? 이 신성기하학은 일단 머리로 많이 써야 돼요. 각도를 많이 재야 되고, 거기 각도에 여러 가지 도형들을 집어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성을 많이 써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성을 많이 써서 조화라는 하나의 단어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그 아트 예술 작품에. 그쵸. 조화라는 단어를 도출해야죠. 그리고 모산파는 어떤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이제 그림으로 어떤 신성한 것들을 그리죠. 부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는데요. 좌공부도 그리긴 그리죠. 뭐냐? 머리로 그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산파처럼 신의 어떤 외부 에너지에 의해서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내밀한 어떤 내면에서 나오는 흐름으로 회로를 하는 거죠. 그게 차이고, 또 기공단체와 우리공부의 특징은 똑같이 이렇게 동작이라는 기운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발동공이라는 것과 우리 동작은 좀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발동공 하시는 분들이 이 동작 하시면 좀 차이가 있다고는 얘기해요. 근데 예, 그 정도. 근데 유사하긴 하지만 같지는 않아요. 네. 예, 회로로 스스로의 불편한 습관을 정할 수 있는 알루아나니 우리 공부 회원님이신가요?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혹시나 좌공부 회원님이시라면 제가 못 알아본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누구실까요? 회로로 스스로의 불편한 습관들도 정화할 수 있나요? 어, 네, 가능합니다. 근데 내 성향을 뭔가 고치고 싶어 라는 의미로 정화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이런 불편한 습관들이 진정으로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인가 라고 그 인식이 되면 무의식이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화하는 회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습관들이 영적으로 필요하면 그냥 유지가 되는 거고요. 영적으로 필요가 없으면은 풀어집니다. 이게 회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물론 사무 처리로 불편한 습관 하나를 이제 임의로 이렇게 세팅해서 그거를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하죠. 그 무의식의 차원에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그 불편한 습관이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고 불편한 습관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예를 하나 들자면 이제 뭔가 확인 미루는 습관. 예를 들어서 미루는 습관. 예. 그 미루고 가지고 누구랑 엄마한테 크게 화났다. 엄마가 꾸중을 받았다. 혹은 이제 아니면 어떤 일이 실패가 됐다. 그러니까 그 미루는 습관 자체를 가 영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그걸로 얻어지는 어떤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다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미루는 습관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 회로로 사실 하게 되면요, 이 내면에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차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미루는 습관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결단력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회로를 하는 것 때문에 미루는 습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에너지가 차지니까 미루는 습관이 필요가 없으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가 진행이 되거든요. 물론 외부적으로 사무 처리를 통해서 잡스러운 기운은 계속 정리를 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하는 수행 자체가 본인들의 어떤 심축, 마음의 축 쪽으로 에너지가 다 정보가 이렇게 응집이 되면서 이렇게 축이 하나 세워지거든요. 에너지적으로.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떨궈 나가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에너지가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 미루는 습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에너지가 네, 기운을 모아야 된다 이 에너지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정보예요, 선생님. 근데 네,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얻느냐 이거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거는 오래 사셔야 되고 일단 그리고 또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기운형이나 좌공부의 회로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에너지 자체를 살찌워야 돼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 현재 의식적인 관점에서 내 에너지가 부족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채웁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답을 하기가 어렵죠. 이건 무의식적인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외부 공부방 외부에 계신 분이 이렇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9시 30분 지금 되어 있고요. 우리 회원님들 적응부의 차크라 정리, 차크라 정리를 해볼까요? 차크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7번 차크라 찝고 정화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내관을 해야 돼요. 내관. 스스로 봐야 되거든요. 수행의 기본은 내관이죠. 근데 에너지를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를 생각해서 나의 어떤 게으름 요것은 영성과 나의 영성에 집착하는 내가 아닌가? 이 게으름 자체는 영성에 집착하는 나의 한 모습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고 동작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6번 차크라를 짚으면서 동작을 하되 나는 영성과 현실을 분리해서 보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고 동작하셔도 되고 분리와 이원성의 자리가 6번 차크라. 차크라에 대해 의미를 아시면 어떤 현상을 볼 때 내가 보는 관점을 차크라에 대입해서 동작으로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단순하게 동작하지 마시고 본인의 어떤 현상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나의 현 모습을 차크라에 어떤 대입을 해서 동작으로 해보세요. 5번 차크라에 이렇게 손을 대면서 현실 속에서 현실에서 내가 나의 표현력을 제약하는 게 무엇일까? 내 표현하는 내 5번 차크라를 보시면서 나의 표현을 현실의 세계에서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것은 영성에 대한 어떤 그 영성적인 걸로 내가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그리고 4번 차크라에 가슴을 대면서 나의 사랑은 예수님과 부처님의 사랑만 생각하고 내 주변에 대한 사랑은 정작 없었던 게 아닐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영성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3번 차크라의 배 쪽을 대면서 나는 영적인 정보는 열심히 찾고 활동력 있게 찾고 있는데 정작 내가 배고픈 거는 내가 잊어먹고 살았네. 3번 차크라가 사회성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생계 이런 거. 2번 차크라는 나는 너무 영성을 탐닉해서 금욕적으로 상기하니까 나의 욕망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뭐 이런 거. 1번 차크라는 영성과 현실 속에서 나는 현실을 너무 등한시해서 끝없는 무기력증에 빠진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차크라를 짚어보면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관과 에너지 공부가 결합할 때
그 힘이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우리 회원님들이 기본적으로 내관은 돼 있으세요, 보니까. 왜냐면은 사회생활도 하시고 스스로 돌아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서 내관은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에너지 공부긴 한데 내관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스스로 보는 관점. 그것과 그리고 에너지 공부가 같이 결합될 때 힘이 있거든요. 윗바사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는 안 됐거든요. 물론 명상하면서 하긴 했어요. 윗바사나하고 그 에너지 차크라 같이 명상하니까 금방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스스로 보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작으로 짚어가면서 이제 에너지로 정리하는 거, 이것을 같이 할 때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구체성이 없으면 아무 힘이 없죠. 근데 구체성으로 드러내는 게 우리 공부의 특징이기 때문에 좀 모든 것을 회로로 다 드러내려고 합시다, 선생님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테마나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그 동작이나 어떤 이제 사무 처리, 차크라적인 어떤 에너지 정화, 이런 것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실까요, 회원님들? 어떠신가요? 그쵸. 내관과 그리고 에너지 공부가 만날 때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에너지에 취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에너지의 그 현상에 이제 몰입이 되면 이제 그 보는 시야가 깊은 층을 못 봅니다,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죠. 깊은 층을 보려면은 일단 본인들이 많이 깨지고 죽어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많이 겪어야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사주가 신약한 사주라고 해요. 근데 내면은 좀 강한 편이긴 한데 겉으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약한 사람들이 신강한 사람보다는 늘 깨지는 입장이라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요. 우리 집에서, 아니, 또 집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약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반성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내관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내관. 아이고. 그리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기운 대사를 좀 해보고 마무리할까요? 자, 외부에서 잠깐 참관하신 옥저버님께서는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회원님들, 한번 동작을 해볼게요. 예, 우리 모두 기대서 합시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유튜브에서 좌공부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얘기할 거 주제들이 있으면 질문을 좀 미리미리 좀 해주세요. 저한테 카톡으로 주셔도 되고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민서님. 조금 늦게 오셨어요. 오늘 공부방 늦게 오시긴 했지만 동작 빨리 해봅시다. 기대사. 네. 그리고 그 동영상을 이제 올라오는 거 보고 10분 뒤부터 얼른 보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왜냐면 오늘 중요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차크라와 차크라에 대한 어떤 인식을 이제 그 동작으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좀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동영상 끝나고 보시면 되겠어요. 늦게 오더라도 저는 그래도 그게 너무 좋긴 하는데 이제 동영상으로 좀 복습을 좀 합시다. 23일 날도 또 보세요. 우리 구글 미트로 제가 초대할 거니까 23일 토요일 날 오후 9시에 한번 인사 좀 합시다, 선생님들. 질문한 거리도 하나씩 해주세요. 그래야지 무슨 얘기를 하지. 아유, 사무 처리한다고 바쁘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날 때는 얘기할 게 없어, 얘기할 게. 근데 막상 뭐 하면은 다 고급 정보라고 하기 좀 민망합니다만 다 할 얘기는 다 하더라고 나도. 자, 마무리합시다. 네. 네. 자, 이제 우리 공부 오늘 마무리했고요. 다음에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들 마무리 인사 좀 저한테 좀 해주실래요? 마무리 인사 좀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자, 굿밤 되시고 다들 잘 주무시고 자, 자는 시간을 1시간이라도 좀 빨리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조금 더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손이 좀 따뜻하더라고. 이게 나이 40대 초가 손 시려운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는 게 조금 더 늘어나니까 손발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그것만이라도 건강이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는 시간 조금 더 주무시고 그리고 저녁밥을 조금 소식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들.